그러니까 어릴 때 게다가 이렇게 싼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해서 내 수십 년 후에 이렇게 크게 돌아오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질병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 같아요. 보험이나 연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 병에 걸려도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산이 한 4, 5년 정도 만들어 놓은 자산이 나를 또 든든하게 더 보장을 해줄 거니까 보험보다 훨씬 낫죠. 반갑습니다. 한주주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계륵 같은 보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매월 돈 나가는 거 너무 부담되는데, 이거를 해지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제 가입한 보험이 없는데 남편이 가입한 보험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던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가족이면 내가 이거 해지해라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남인 경우에는 보험 해지해라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누가 제 말 듣고 보험 해지를 해요. 근데 보험 해지 하자마자 그 보험이 보장해주는 그 질병에 걸려요. 그럼 제가 그거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모모 씨, 보험 가입 기간이 지금 한 3년 정도 되신다고요? 그러면 세부 약관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앞으로 17년 동안 그 이상 돈을 더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정도 지금 하고 계신 고민을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이 꼭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결정은 이제 세부 약관 잘 보시고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데요. 보험이 되게 계륵 같은 거죠. 있어도 딱히 도움은 안 되는데 없으면 또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근데 지난번에 고정지출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보험이 진짜 대표적인 고정지출이에요.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탁탁 막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비용인 거죠. 예전에는 노래 가사 있었잖아요. 보험은 내 돈인 듯 내 돈 아닌 내 돈 같은 너. 이게 노래를 제가 좀 잘 못하는데 여튼 이런 느낌이 있어요, 보험은. 자, 보험과 연금으로 나가는 돈은요, 사실 이제 비용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이게 내 마음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험 약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납입 기간이 10년에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에서 20년 후에야 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이제 보험사가 위험을 좀 대비를 해주니까 가입하는 게 이제 마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보험이 보장해주는 그 질병이요, 고작 64가지 정도예요. 약관에 딱 나와 있는 그 병에 걸려야 되고, 이게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보험사는 정작 보험이 딱 필요한 사람들을 좀 기피하는 성향도 있는데요. 내가 나이가 많다, 아니면 내가 좀 병약하다, 아니면 어떤 장애가 있다, 그러면 보험사는 칼같이 가입을 거절해요. 아니면 엄청 비싸거나. 보험사는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철저히 이해득실 따져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영리 기업이에요. 만약에 보험에 기대는 거 아니고 내가 만약에 몇 년간 허리띠를 졸라매서 그 허리띠 졸라매서 모은 돈으로 건전하게 투자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모은 내 돈은요, 64가지 질병이 아니라 정말 모든 종류의 질병을 보장을 해줄 거예요. 단 1억 정도만 금융자산으로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계시면 보험은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일이 별로 없어요. 보험에는 그리고 사업비가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제가 이제 월 24만 원, 납입 기간이 20년인 보험 약관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사업비, 운영비, 수수료 이런 명목으로 거의 30%에 육박하는 돈을 떼고 나머지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더라고요. 보장하는 내용을 보니까 뇌출혈, 재해골절, 재해장애, 암치매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암이었는데 그 암에 대해서 1억까지 이제 보장을 해준다,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에 딱 맞는 그 질병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보험에 가입한 이상 아무 병이나 걸리면 안 돼요. 보험이라는 것이 사실 근데 목적이 뭔가요? 이게 위험을 대비하려고 우리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세상에 무수한 위험 중에서 그 국소적인 위험만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험이 제 구실을 하고 있는 건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거는 30%에 육박하는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이 보험 약관은 제 지인이 아주 옛날에 가입한 보험이었어가지고 사업비 비중이 또 되게 컸어요. 30%면 되게 큰 거잖아요.
요즘에는 사업비 비중이 이 정도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아마 금감원에서,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제재가 있어가지고 보험이 사업비를 낮춘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사업비가 30%나 된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냐면,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30%가 하락해요. 30% 정도 주가 하락하면 어때요? 멘탈이 나가요. 그리고 30%가 하루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국장에서 치면 하한가잖아요. 하한가로 떨어지면 그날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 정지되잖아요. 그 정도로 되게 큰 하락폭인 거예요. 내가 돈을 내자마자 30%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종신보험 아니면 사업비가 한 30%까지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한 1, 20% 정도는 될 거거든요. 이 1, 20% 사업비의 비중도 사실 되게 큰 거죠. 항상 저는 이제 주가로 치환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니까 주식 사자마자 주가 한 1, 20% 하락하면 어때요? 그럼 그것도 역시 짜증나겠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보험에 대해서 그 사업비의 비용을 굉장히 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때로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다 어디로 갈까? 좀 궁금하실 건데, 아마 보험사 운영에 쓰이겠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보험이 광고 많이 하잖아요. TV 홈쇼핑 같은 데 보면 광고들도 있고. 그렇게 광고에서 막 큰 질병 걸려가지고 막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모습들 좀 보여주면서 갑자기 이제 천사 같은 보험사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그런 상황에 막 구원해주는 것처럼 막 그렇게 광고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보험사가 광고로 이렇게 조장하는 공포적인 분위기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휩쓸리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험이 보장하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보험이 무조건 나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신 분들이야 상세 보장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불필요한 보험이 무리하게 좀 많이 있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보험 다이어트를 해 보시는 것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애석하게도 보험회사가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가입비를 높게 받거나 가입을 거절하거나 그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절대 안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세요. 사회초년생이 절대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보험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종신보험이에요. 종신보험은 가족이 딸린 식구가 많은 가장들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회초년생들이 자녀가 두세 딸린 그런 가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가입할 필요가 별로 없는 보험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덜컥 가입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10대, 20대도 그렇고요. 부양가족이 있는 거 아니면 종신보험은 사실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종신보험이 이게 사회초년생의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금감원에서 이제 게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종신보험에 적립된 돈을 나중에 무슨 연금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종신보험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불만이 막 급증을 하니까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을 했어요. 이걸 왜 그러면 속여가지고 판매를 했을까요? 바로 사업비 비중 때문이겠죠. 이 보시는 이미지에서 사업비 비중을 한번 보세요. 저축성 보험보다 종신보험의 사업비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시죠? 사업비 비중이 크면 누가 좋아요? 보험 설계사가 좋겠죠. 하나 팔면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더 팔기 위해서 사회초년생들한테까지 이렇게 달콤한 말로 속여서 파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 봐요. 뭐 모든 설계사분들이 그렇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런 분들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금감원이 나서서 이렇게 경보까지 발령한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이런 종신보험보다는 오히려 실손보험 쪽으로 관심을 기울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젊으셨을 때도 병이 걸릴까 봐 걱정이 되실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실손보험 하나쯤 가입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는데, 실손보험은 실제 사용한 통원 치료비나 뭐 입원비 그리고 약값 이런 것들의 일부를 돌려받는 보험이에요. 이게 저렴하기도 하고 비교적 보장도 확실하고 해서 종잣돈 모으는데 크게 방해는 안 되실 거예요. 부동산을 제외하고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금융자산이 한 수억 원 된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 실손보험도 없어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기본적으로 의료보장제도가 되게 잘 돼 있는 나라잖아요. 미국처럼 막 병원비 엄청나게 막 부담되는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보험에 너무 과도한 돈을 지출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꼭 보험이나 연금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하면 사업비나 계약 내용 이런 특약사항 같은 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제 가입하셨다가 해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 보험 설계사가 나에게 세부적인 안내 중에서 어떤 안내를 하지 않았다, 중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면 내가 해지 완급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저장을 해 놓으시거나 녹음을 해 놓으시거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 30대 직장인인데 지금 현재 보험으로 나가고 있는 돈이 한 매달 3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거는 좀 탁탁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직장인이시다라고 하면 실손보험 정도로 가입하시고요. 알짜 주식, 알짜 ETF 이런 거 좀 꾸준하게 담아가시는 게 오히려 자산 형성에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 수익률도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보험이나 연금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 병에 걸려도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산이 한 4, 5년 정도 만들어 놓은 자산이 나를 또 든든하게 더 보장을 해줄 거니까 보험보다 훨씬 낫죠. 오늘은 제가 10대, 30대 초반 좀 어리신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분들께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 또래 분들께 보험이 딱히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릴 때 가입해야지 보험료 더 싸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더 싼 이유를 생각을 해 보셔야죠. 어리면 병이 걸릴 위험이 훨씬 더 적으니까 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병이 걸릴 위험이 굉장히 적을 때 오히려 4, 5년 바짝 고생해가지고 시드머니 1억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보험보다 더 든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게다가 이렇게 싼 보험료로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해서 내 수십 년 후에 이렇게 크게 돌아오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질병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늘 이 내용이 40, 50대 분들 그 이상인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벌이시고 가장이고 뭐 그러면요 보험이 필요하시죠. 당연히 그거 잘 따져보고 가입하셔야죠. 그래도 이제 보험이 너무 많다. 내가 보험이 한 7, 8개 된다. 남 얘기가 아니고 저희 이제 남편 이야기예요. 비밀입니다. 그래도 이제 보험이 너무 많으시다라고 하면 세부 보장 내용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정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